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GM 먼입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관련 소식들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쉐보레가 대형 SUV 시장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 정말 덩치가 큰 SUV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타호입니다. 타호. 자, 과연 어떤 차인지 김홍모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쉐보레에서 국내 출시를 발표한 초대형 SUV 타호를 타봤습니다. 국내 생산 제품과 수입 제품을 구분한 투트랙 브랜드 전략으로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한국 GM이 야심차게 국내로 들여온 초대형 SUV 타호는 전장이 5352mm에 달합니다.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더와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며 국내에선 최고급 사양인 하이컨트리 단일 트림으로 출시합니다. 제 키가 170대 초반인데요, 본넷 높이에 가슴이 닿을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차체가 워낙 큰 쉐보레의 전면부 로고가 작아 보이는 듯한데요, 가까이 다가가 보면 성인 남성 손 한 뼘보다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 그릴은 세로로 그어지는 라인 없이 가로선으로 채워진 디자인을 띠고 있습니다. 측면을 살펴보면 벨트 라인을 비롯한 유리창을 덮는 부분을 모두 크롬으로 장식해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타호는 특이하게 아래쪽과 후방 쪽만 크롬 재질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아의 카니발이나 토요타의 시에나와 같은 대형 RV의 경우 3열은 성인이 앉기엔 불편한 점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타호의 3열 레그룸은 886mm로 누구나 편히 앉을 수 있는 넉넉한 넓이를 자랑합니다. 기존 모델보다 무려 41%나 더 늘어난 겁니다. 기본 적재 공간은 722리터이며 2열까지 접을 경우 최대 용량은 3480리터에 달합니다. 이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SUV 중 가장 넓은 공간입니다. 트렁크에 짐을 꺼낼 때 매번 열기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간단히 짐을 꺼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리프트 글라스 오프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뒷창문만 열리는 기능입니다. 타호엔 여느 다른 차량과 차별점을 보여주는 신기술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엔진 실린더의 활성화를 조절한 시스템으로 다이내믹 퓨얼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다이내믹 퓨얼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8개 실린더 중 절반인 4개 실린더만을 비활성화했던 기존 액티브 퓨얼 매니지먼트 시스템 대비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DFM은 전체 8개 실린더 전부 디액티베이트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더라. 그래서 전체 그 연료를 갖다가 절약할 수 있는 구간이 훨씬 더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액티베이트 시키고 디액티베이트 시키는 그 경계 구간이 굉장히 시니스하게 아주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변경은 운전대 좌측에 위치한 다이얼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반, 스포츠, 오프로드, 견인 운반 모드가 존재하며 다이얼 바로 위엔 오프로드 주행 시 사용하는 사륜 하이, 로우 기능 등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타호엔 주행 상황에 따라서 차체의 높낮이가 달라지는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고속 주행 시에는 차체가 낮아져 공기 저항을 줄이고 이를 통해 연비 효율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프로드 시에는 오히려 차체를 높여 바위 등을 지날 때의 쏠림을 좀 완화시켜주는 쿠션감을 향상시켜줍니다. 이런 쿠션감으로 인해 일반 공도에서의 주행감은 위아래로 굉장히 부드러운 구름 위를 달리는 듯한 몽글몽글한 느낌을 줍니다. 에어라이드 서스피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피처인데, 아마 일반 대중적인 브랜드에서 그 시스템을 기본 사양으로 있는 차는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그 시스템은 고급 럭셔리 브랜드에서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사양적으로는 이미 고급차 브랜드급으로 올라와 있는 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레일러 등 무거운 짐들을 나르는 대형 트럭, 트랙터의 경우 모델에 따라 대략 380에서 770마력 정도의 힘을 가지는데요, 타호의 최고 출력은 426마력에 이르고 최대 토크는 63.6kgm이며 복합 연비는 리터당 6.4km입니다. 즉 고속도로에서 만나는 덤프트럭과 맞먹는 힘을 품고 있는 셈인데요, 이런 고출력을 바탕으로 시중서 판매되는 모든 카라반, 캠핑 트레일러를 손쉽게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약 한 50cm 정도가 됐을 때 확대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확대하시게 되면 피치볼을 위에서 카메라가 정확하게 볼 위치를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버드뷰 카메라는 주차 시에도 여러 각도로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대통령 경호처로 많이 알려진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와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는 형제차인 쉐보레의 타호.
9천만 원대라는 높은 가격이지만 한국 GM이 쉐보레 브랜드의 플래그십 SUV로 국내 시장에 내놓은 만큼 디자인과 성능에 있어선 확실한 차별점을 가진 타오가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무입니다. 이어서 벤츠 C클래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차는 한국자동차기자협회에서 뽑은 이달의 차입니다. 어떤 차일까요? 벤츠의 중형 세단 신형 C클래스를 타봤습니다. 8년 만에 완전 변경 모델로 출시된 6세대 C클래스는 더 뉴 C200 포매틱 아방가르드와 더 뉴 C300 AMG 라인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C클래스는 6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서 더욱 강력해진 엔진, 그리고 실내 공간, 안전 및 편의 사양 등이 모든 부분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동급 세그먼트 내에서 최고의 럭셔리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만남에서 인상은 생각보다 눈이 작고 중심에 삼각별 로고가 크다는 인상입니다. 동일한 C클래스지만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된 만큼 디자인에서도 세세한 차별점을 가집니다. C200은 전방의 그릴이 세로 모양인데 반해 C300은 작은 삼각별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재질은 전체적으로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통적으로 벤츠 로고를 가로지르는 크롬 라인이 있습니다. 옆면의 캐릭터 라인은 복잡한 패턴 없이 상하부에 각 한 줄씩 그어져 있습니다. 후방 디자인을 살펴보면 트렁크 중심 쪽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리어 램프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외장 디자인에서 특별한 점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엔진 본넷에 그어진 라인이 밑쪽 부분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운전석에 앉아 주행 시 본넷 위로 그어진 라인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라인이 운전석 핸들의 정중앙에 위치해 마치 총의 가늠쇠와 같은 역할을 해줘 주행 라인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전석에 앉아 주위를 살펴보면 12.3인치의 와이드 스크린 계기판과 운전석과 동승석 사이 11.9인치의 고해상도 LCD 디스플레이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특히 차체의 중앙에 위치한 디스플레이는 마치 태블릿 PC를 옆에 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인테리어는 모델별 차이점이 있습니다. C200의 경우 중후한 멋을 살린 양복의 스트라이프 모양의 장식으로 대시보드가 채워집니다. C300의 경우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의 작은 체크 문양의 패턴으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운전석과 보조석을 나누는 공간이 널찍이 우뚝 솟아 있는데요. 휴대폰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깊숙이 파여 있는 게 인상적입니다. 이렇듯 높게 솟은 중앙의 센터박스 라인은 2열에도 이어져 5인이 탑승하기엔 가운데 바닥 공간이 많이 높습니다. 한낮이지만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는 고급감을 더하며 백미러의 경우 여러 기능을 담아 두껍고 둔탁한 모습이 아닌 얇은 베젤의 거울만 달린 깔끔한 형태입니다. 더 뉴 C클래스에서는 S클래스에서 선보였던 2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문 인식 스캐너를 통해서 보다 더 쉽고 빠르게 로그인할 수 있고요. 또한 11.9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차량의 다양한 정보를 보다 더 직관적으로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편의 사양의 편안함을 직접 느껴본 사람이라면 이 기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구매의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C200에는 없고 C300에만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벤츠 특유의 쨍하고 선명한 색감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잘 담겨 있어 굉장히 선명하고 큼지막하게 시인성이 좋습니다. 6세대 C클래스를 동급 세그먼트 내에서 가장 진보했으며 럭셔리를 품은 모델이라며 자신있게 시장에 내놓는다고 밝힌 메르세데스 벤츠. 이들의 자신감이 시장에서 소비자의 확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무입니다. 최근 경유값 상승세가 실로 엄청납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경유를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하는데 이러한 타격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LPG 차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현대차 스타리아 LPG입니다. 김홍모 기자가 시승했습니다. MPV라는 차를 아시나요? 멀티퍼포스 베이클, 즉 다목적 자동차를 뜻하는 말로써 단순히 사람이 탑승해 이동하는 것을 넘어 더 많은 역할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자동차를 뜻합니다. 이 MPV 모델 중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모델이라고 하면 현대차의 스타리아가 있죠. 오늘 제가 이 스타리아의 LPG 모델을 한번 타봤습니다. 스타리아의 외관은 가느다란 눈과 널쩍한 입을 가진 메기를 닮은 차란 인상을 줍니다. 출시 당시 현대차는 이런 외관을 우주선과 같다고 표현했는데요. 그만큼 스타리아만의 유니크한 특징들이 곳곳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부 그릴을 살펴보면
보통 전방 카메라가 보이지 않도록 숨겨놓는 것에 반해 스타리아는 이렇듯 외눈박이처럼 정가운데 당당히 위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헤드램프도 직사각형의 작은 램프들의 모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디자인은 리어 램프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차 길이만 5255mm에 달하는 스타리아는 커다란 사이즈만큼 많은 짐을 싣고 다닐 수 있는 화물차로도 제격인데요. 이 외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안전 사양을 적용한 어린이 전용 통학 차량 스타리아 킨더, 초기 개발 단계부터 카카오 모빌리티와 전략적 협업을 진행한 스타리아 라운지 모빌리티라는 택시 모델 등 그 활용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이렇듯 레저나 패밀리카 용도보단 업무용으로 적합하기에 정부의 LPG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LPG차는 미세먼지와 질소 전화물 배출량이 아주 낮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 전화물 배출량이 디젤차의 93분의 1에 불과한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LPG 차량은 2019년 이전까지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일부 계층에만 허용됐을 정도로 여러 이점을 가졌는데요. 가솔린 경유 대비 저렴한 연료비가 무엇보다 큰 장점이며 경유차에 반드시 장착해야 하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불필요해 요소수를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운전석에 앉아보면 큼지막한 측면 유리창으로 인해 탁 트인 개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리창의 높낮이가 무릎 위치까지 오며 이에 부응하듯 사이드미러 또한 커다랗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중앙을 가로지르는 에어컨 선이 특징으로 센터페시아에 위치한 디스플레이 아래 버튼들은 모두 터치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행 시 스타리아 특유의 꿀렁거림으로 멀미를 호소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원시원한 크기의 유리창 때문에 답답함은 없습니다. 모든 트림에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으며 특히 스타리아 LPG 모델은 가스체 연료의 특유의 정수성이 더해져 쾌적함을 더합니다. 3470cc의 배기량을 갖춘 스타리아 LPG는 최고 출력 240마력, 최대 토크 32kgm, 복합 연비는 리터당 6.7km의 동력 성능을 발휘합니다. 르노코리아의 중형 SUV QM6는 국내 유일 LPG SUV라는 틈새 전략을 통해 꾸준한 판매를 기록 중인데요. 특히 고유가 시대의 대안으로 LPG 차량이 주목받으며 지난달 QM6 LPE 모델이 QM6 전체 판매의 절반 이상인 56.1%를 점하는 등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대체 연료차로 떠오르는 LPG 차량. 환경부의 지원 사업에 따라 LPG 통학 차량을 신차로 구매하면 보조금 혜택을 받는 등 MPV로서 여러 혜택과 장점을 품은 스타리아 LPG가 LPG 자동차 시장에서 새로운 대체 불가 영역을 차지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모입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이 대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마는 환각작용으로 인해서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전부터 의료용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최근엔 전 세계적으로 의료용 대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관련 사업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메디콕스도 신사업으로 이 의료용 대마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이 메디콕스의 오대환 대표를 김효선 기자가 만났습니다. 조선 기자재 사업을 주력으로 이끌어온 메디콕스가 신사업으로 바이오 사업을 추가하면서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바로 의료용 대마 분야인데요. 현재 라오스 정부와 손잡고 의료용 대마를 개발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컬티바와 협력 관계를 다져 새로운 의료용 대마 시장을 선제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 대표로부터 메디콕스가 추진하는 의료용 대마 사업의 핵심을 들어봤습니다. 예전부터 대마는 사실 의료용으로도 사용이 됐었고요. 환각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마약류로 취급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임상에서도 증명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고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었고 시장에 대한 분석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니터링하는 중간에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인 컬티바가 라오스에서 정부와 손잡고 의료용 대마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알게
알게 됐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공동으로 진행한 협력 관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조만간 상반기 특히 저는 목표는 5월이고요.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계약까지도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은 이제 연구밖에 안 되지만 저희는 이제 생산, 재배에서부터 시작해서 제품 생산, 그 연구 개발까지 토탈 솔루션 같은 개념의 라오스 정부하고 하고 있는 이 국책 사업에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어떤 의료용 대마가 생산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가격 경쟁력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원가, 원료에 대한 원가를 따져봤을 때 현재 지금 출시되고 있는 미국에 생산되고 있는 에피디올 같은 경우에 대비해서 원가율이 한 30에서 5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난치성 뇌전증이 제일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국내에서 수입되고 판매되고 있는 에피디올엑스와 관련돼서 제일 가까운 제품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에피디올엑스는 CBD 오일 단일제거든요. CBD 오일이 대마 오일에서는 제일 안전한 오일이라고 판단되는 오일인데 그거와 관련돼 있는 지금 에피디올엑스와 유사한 거의 동일한 제품이 출시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의료용 대마 시장에 저희는 한 2조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고가에 형성돼 있고요. 지금 현재 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소아 난치성 뇌전증 환자는 보험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미국에 있는 비싼 좋은 제품을 수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좀 더 저렴하고 질 좋은 제품을 국내에 빨리 도입하는 것 자체도 환자들에게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돼서 앞으로 이런 의료용 대마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약품 또한 저렴하게 우리 환자들이 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바이오 쪽은 주력 사업을 좀 진행하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최근 제약 바이오를 중심으로 조명되고 있는 치료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엑소좀입니다. 엑소좀. 차세대 세포 치료제인데요. 프리모리스의 나규흠 대표와의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단지 세포가 분비하는 찌꺼기로 버려졌던 물질 엑소좀이 최근에 신약 기반 물질로 전 세계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프리모리스는 여러 기업, 병원 등과 협업을 진행하며 엑소좀 치료제 리딩 기업으로 꼽히는데요. 현재 세계 최초의 엑소좀 의약품을 목표로 창상치료제, 폐암치료제, 탈모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프리모리스 나규흠 대표와 함께 엑소좀이 무엇이고 또 이를 통해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프리모리스는 크게 두 가지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능 강화 엑소좀이라고요. 비욘드 엑소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난이도가 높은 제대열로부터 줄기세포를 분리해가지고 그런 줄기세포가 분비하는 엑소좀을 이용해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건데 엑소좀의 기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엑소점의 조직 재생, 그 다음에 염증 억제 기능을 강화한 기능 강화 엑소점을 생산하고 저희는 이것을 이름을 엑소 플러스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인공 나노소포체라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그 약물을 탑재해서 원하는 기간으로 딜리버리하는 그런 DDS 플랫폼 기술입니다. 현재 프리모리스에서는 이러한 그 인공 나노소포체에 폐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그 ASO를 탑재한 폐암 치료제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기능 강화 엑소점을 이용해서 일단 창상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폐렴 치료제, 탈모 치료제 쪽을 개발하고 있고 그 중에 리딩 프로젝트는 이제 창상 치료제입니다. 재현성 있는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마스터 세포 은행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마스터 세포 은행을 GMP에서 구축을 하였고 그 다음에 상업화까지 가능한 대량 생산 공정 GMP에서 100리터 대량 생산 공정을 현재 구축을 완료하고 글로벌 CRO에서 현재 그 비임상 시험을 마지막 단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내로 이제 IND 승인을 받고 내년에 1상, 2상을 동시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법무처 의료기술 개발 사업에서 4년간 약 그 12억 원의 그 연구비를 투자받아서 이러한 그 창상 치료제 개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최근에 이제 엑소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기업들과 이제 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특히 이제 탈모 치료제 분야 쪽에서는 그 분당 서울대병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협업을 강화하고 있고요. 아이큐어하고는 이제 일반 창상 치료제하고 그 DDS 플랫폼을 이용해서 패치제를 개발하는 그 협력을 현재 강화 중에 있습니다. 엑소점 시장 분야가 매년 글로벌로 보면 20% 이상씩 증가를 해갖고 2026년에는
한 3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량 양산 기기를 구축 중에 있는데 이러한 대량 양산 기기가 구축되고 나면은 글로벌 개발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강화해가지고 지금 2025년에 그 IPO 상장하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고요. 리딩 프로젝트인 창상치료제는 그 세계 최초의 엑소존 의약품 출시를 목표로 현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집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 이 포켓몬, SBC의 이 포켓몬 캐릭터 빵을 구하기 위해서 편의점을 돌아다니시던 경험 대부분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둘째 때문에 밤 10시까지 돌아다녔습니다. 이 SBC 그룹이 이 포켓몬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남동의 한 매장에서 이 캐릭터를 적용했는데 매장 일평균 매출이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한남동의 한 아이스크림 가게, 6층 규모의 매장에 포켓몬 캐릭터 인형과 장난감들이 가득합니다. 포켓몬 몬스터볼 볼풀장에서 놀 수도 있고 피카츄 네온사인 아래서 사진을 찍거나 피카츄를 테마로 네컷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SBC그룹이 베스킨라빈스 하이브 한남에 포켓몬 위드 하이브시티를 오픈했습니다. 포켓몬 하이브시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고객뿐만 아니라 가족 고객들에게 즐거운 브랜드 경험을 선사하고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포켓몬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아이스크림과 디저트 그리고 굿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SBC그룹은 지난 2월 SBC 3립을 통해 포켓몬빵을 재출시하고 지난달에는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며 포켓몬빵 공급량을 늘렸는데요. 포켓몬 캐릭터만 활용했다 하면 모든 제품이 주목을 끄는 것은 물론 흥행까지 이어지자 한우물 파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6층의 한남동 매장 전체를 포켓몬시티로 꾸민 것인데요. 한 매장에 베스킨라빈스 외에도 던킨, 3립을 함께 입점시키고 다양한 포켓몬스터 제품을 소비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남동 매장은 포켓몬 캐릭터 적용 이후 1일 평균 매출 상승률이 10배 이상 늘었고 어린이를 동반한 주말 방문객은 약 1,500명에서 1,7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SBC그룹은 포켓몬 IP를 활용한 마케팅을 빵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상품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자사 제품에 대한 고객분들의 말씀 그리고 요구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신제품이나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고요. 포켓몬빵 관련돼서 재밌는 콘텐츠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한편 SBC그룹은 2021년 2조 9,47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대비 15.9% 상승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바 있는데요. 시장에 내놓는 신제품들이 잇따라 히트를 치면서 올해 식음료 매출 3조 클럽에 4번째 멤버로 가입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7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회복 후에도 이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롱 코비드죠.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롱 코비드로 고생하는 이들을 위한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김효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줄었지만 코로나19 확진 이후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유증 그냥 둬선 안 됩니다. 증상은 어떻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금 알아봅니다. 롱 코비드, 코로나 감염 이후 4주가 지나도 남아있는 코로나 증상들 전체를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피로 같은 전신 증상과 기침, 기억력과 집중력 감퇴, 우울감 같은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은 이 같은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롱 코비드 클리닉을 개소, 가정의학과 호흡기 내과, 심장내과 등 각 분야의 전문 교수진이 협진하며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문지를 이용해서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고 현재 적절한 치료를 해서 환자분들 증상을 완화시키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롱 코비드 클리닉 개소 이후 환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클리닉에서 치료 이후 환자들의 만족감도 상당합니다. 재진으로 저희 과에 오셨을 때 환자분들의 증상 호전을 여쭤보면은 확실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환자분들 만족도도 높은 상태입니다. 병원은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간을 뒤로 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정확한 검사를 통해 신속한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앓았던 사람들이 당뇨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보고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약제 조절이 필요할 수 있어서
병원을 꼭 방문해 주시고요. 코로나 이후에 증상이 계속 되는데 그게 이제 더 심해지거나 이제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아울러 천식, 비만,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 환자의 경우는 중증도 위험이 커지므로 클리닉을 찾아 검사하길 당부했습니다. 탁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자,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치겠습니다. 이 다음 주에도 기자들이 발로 뛰는 이 현장의 소식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